24번. 뿅뿅. 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을 과연 니네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비교해보는 문제고, 거기서 공부할 게 있어. 그냥 생 노가다로 막 계산해보고 이럴 때 되나 저럴 때 되나 해가지고 다 해서 모순을 밝힐 수도 있겠지만, 나 조건 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랑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가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오케이? 모든 항이 정수고 공차가 자연수입니다. 증가수열이야. 근데 이웃한 두 항을 곱했더니 뭐가 되는 놈이 있대요? 32가 되는 게 있는데 그 m 값이 몇 개다? 2개다? 자연수 m이 2개입니다. 그러면 정수와 정수 곱해서 32가 되는 두 조합을 찾으라는 거니까 소인수분의 관점에서 일단 32를 만들어낸 숫자 조합을 생각하면 돼. 근데 뭐 이런 건 이제 되겠어? 32 이렇게 될 거면은 이거도 돼야 되는데 2개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왜? 공차가 31이잖아. 얘도 31이니까 얘는 될 것 같지만 이 2개가 그러면 그 등차 수열에 들어갈 수가 없지. 등차 수열이라는 전제 하에서 조합을 찾는 거니까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결국 니네가 어떤 숫자를 찾아내면 돼? 4랑 8 그리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 그리고 중간에 0이 있어야겠지. 공차가 4니까. 그래서 가조건은 잘했을 거야.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정보인 누구를 벌써 찾았어요? 공차를 4라고 찾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몇 번째 항이야? 30번째 항을 찾으래. 그럼 이미 공차를 찾았다는 건 이 5개 숫자가 일단 수열 안에 들어있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기준을 찾으라는 거지. 이게 몇 번째 항인지는 모르니까 기준을 찾으면 여기에 몇 D 더할지가 나오는 거잖아. 기준 찾는 정보가 그겁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 자, 별표 잘 쳐놓으시고요. 절대값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AK 요 놈과 누구랑 같대요? 2부터 13까지의 절대값 AK가 같습니다. 일단은 12개 12개짜리에 한 칸이 뒤로 밀려있는, 그리고 니네가 싫어하는 절대값은 붙어있네. 그럼 일단 이거를 푼다라고 쳤을 때 뭘 생각해야 돼? 여기에 걸려있는 이 전체 절대값을 일단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냥 풀릴 건지 반대로 풀릴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넘겨서 뭐 양수항의 합으로 가든 음수항의 합으로 가든 뭔가를 할 거 아니냐고. 그럼 첫 번째 타겟은 이 절대값을 푸는 거에 있어. 그 말은 저 안에 있는 이 알맹이 S12의 부호를 이제 좀 생각해 봐야겠다. 양수냐 음수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거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죠? 개수는 어차피 양수니까 평균이 부호를 결정합니다. 평균 몇이에요? 2분의 13항, 6.5항이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3항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건데, 판단을 처음에 못 해가지고 양수일 때 한번 풀어보고 음수일 때 한번 풀어보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6평 22번처럼 무한나열 일단 뭐 하나씩 해보자. 이게 첫째 항일 때 과연 12개 했을 때 되나? 안 되네. 이게 첫째 항일 때 뭐 12개 해가지고 되나? 하나씩 가면서 이제 막 다 일일이 해볼 수도 있겠지. 진짜로 생각이 안 든다면. 근데 그건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돌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그렇잖아요. 좀 고능하지 않잖아요. 6평 15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무슨 표현 나왔었어? 정적분 절대값과 절대값 정적분. 그거의 기하적인 의미 판단 아닙니까? 계산 문제 아니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A보다 B가 컸을 때 정적분의 절대값과 절대값 정적분의 항상 정해져 있는 저 절대부등식 관계. 항상 왼쪽이 더 같거나 크다. 6평 15번에서는 이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준 거니까 왼쪽이 더 크게 되는 그런 어떤 범위를 우리가 그래프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봤던 거잖아. 부호에 대한 관찰. 얘도 마찬가지죠. 12개인데 인테그랄과 시그마가 똑같은 거니까 합의 절대값과 절대값의 합을 같이 엮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대소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수원에서도 활용해 볼 수가 있다. 어차피 얘는 부호를 지금 몰라. 이 안에서 위끝 아래끝을 조작해봤자 전체 절대값을 풀 수가 없어. 얘를 건드리셔야죠. 위끝 아래끝을 1부터 12로 바꿉니다. 1, 12. 그러면 나머지 꼬다리들을 좀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제 좀 느낌 오시죠? 얘는 의미가 정적분의 절대값과 똑같겠죠? 얘는 절대값의 정적분입니다. 좌변 넘겨볼까요, 이거? 얘만 좌변 넘겨봐. 그러면 마치 요 놈에서 이거 뺀 겁니다. 넘기면 그 값이 이 빨강색 값인 건데 항상 이 동그라미의 부호는 몇 이하다? 0 이하다. 요 놈이 얘보다 무조건 같거나 큰 거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면 0 이하죠. 그러면 여기서 숨어있는 부등식 정보가 뭐였던 거야? 절대값 A13보다 절대값 A1이 더 같거나 크다라는 게 저 등식에 이미 들어있었던 정보다. 스타트는 이미 음수였습니다. 수열 자체가. 그럼 이제 1항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건데 13항이 아무리 커져봤자 이거보다 절대값이 같거나 작대. 13항이 아무리 오른쪽에 밀려 있어도 이 길이가 같은 지점까지밖에 13을 못 밀어요. 이 안에서 13항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11과 13의 중항이 7항 아닙니까? 그럼 7항은 무조건 0 이하죠. 이미 이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작은 6.5항은 원래 음수죠. 그냥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호에 대한 관계가 저 절대값을 포함한 등식에 사실 아주 교묘하게 녹아져 있었다라는 거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놓은 문제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이 전체 절대값 풀렸어. 그럼 우변 넘기자. 그러면 1부터 12까지 AK 더하기 2부터 13까지 원래 형태로 쓸게요. 요게 0이다까지 된 거야. 전체 풀어서 이항한 겁니다. 이제는 뻔히 뭐 하면 될 것처럼
것처럼 생겼어. 양수항의 합. 구간 통일에서 양수항의 합. 그치? 구간 통일 어디로 할 거예요? 1부터 12로 할 거야? 또 2부터 13으로 할 거야? 아까는 2부터 13을 1부터 12로 조작질했어. 왜? 여기 안에서 조작해봤자 절대값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차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공차 정보를 알고 있어. 일반항의 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 그럼 이번에 뭐 해야 돼? 얘를 조작해야지. 2부터 14. 그러면은 여기가 13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몇 D인데? 12D잖아. D가 4니까 이 숫자 뭐야? 48. 반으로 나눕시다. 그럼 뜻이 뭐야? 2항부터 13항까지 양수항의 합이 24다. 이거 두 개 더한 거 아직 12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 다음 항에 4를 더해서 원래 누구야? 12죠. 그럼 니네가 봐도 요렇게 양수항을 더했을 때가 유일하게 24잖아. 그러면 2항부터 13항까지라 그랬으니까 요게 13항이구나. 요게 기준이구나. 13항이 10이다 라는 기준을 찾았으니까 여기다 17D를 더하시면 정답이겠죠. 막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어. 이 나조건에 대한 식 조작에서 우리가 수투에서는 익숙했으니까 그럼 이게 수원으로까지 끌고 들어왔을 때도 이 부등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연습해두자는 거지.